다음에 테슬라는 뭐 지난번에 급등하고 또 이렇게 올랐죠. 하루 만에 21% 급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여기 190, 100 얼마 하더니 갑자기 260으로 훌쩍 뛰고 지금이 269인가 막 그렇죠. 269.25야. 야, 여기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테슬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2013년 이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날을 보낸 후 일론 머스크는 260억 달러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만에 36조 재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머스크 현재 순자산은 2,700억 달러로 친한 친구이자 테슬라 이사의 전 멤버인 랠리 에리슨보다 580억 달러 앞서는 수치다. 뭐 그래서 어쨌든 또 다시 최고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실적 발표에 모든 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았던 게 제일 먼저 순이익이잖아. 주당 순이익이 53센트를 예상했는데 73센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역대로 가장 낮아졌고,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에 모델2 저가형 모델가 출시될 걸로 보여지고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트럼프 당선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될 확률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20-30%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제 이게 주가를 많이 밀어올린 이유인데, 20-30% 성장하면 주가는 뭐 100% 오를 수도 있습니다. 100% 이상. 매출이 저렇게 오르니까 20-30% 성장하면 순이익이 월등히 늘어날 거고, 월등히 늘어나면 그 기대감에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년까지 테슬라 주가는 많이 오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수익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수치를 얘기했는데 뭐 GAAP 기준 영업이익, 그래서 BGAAP, 그런데 요거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GAAP는 미국 재무회계 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결을 한 거고, 넌 GAAP는 그냥 회사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조업 다르고 서비스업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 그 회사마다 기업이 자사의 특정 재정적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조정된 보고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넌 GAAP로 보는 게 맞겠죠. 기업 간 비교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GAAP로 보는 게 맞겠지만,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순수 우리가 얼만큼 이익이 나고 어떻게 할 거지, 그럴 때는 넌 GAP로 보는 게 맞습니다. GAP냐 넌 GAP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현금도 많은, 모든 게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AI 학습 계산 능력도 75% 이상 증가됐고, 사이버 트랙이 미국에서 세 번째 많이 팔렸고 1년밖에 안 됐는데 흑자 전환됐다는 거야, 사이버 트랙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사이버 트랙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이 보시고 사진 찍어 오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이버 트랙이 보여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트랙도 돌아다니고 미국서도 많이 팔리고 그러면 점점 테슬라 매출이 늘어나겠지. 거기다가 25,000달러짜리 테슬라 차를 만들어 판다고 생각해 봐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3분기 사상 최대 물량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탄소 매출권이라고 하죠. 규제 크레딧 수익이 두 번째로 높은 분기를 기록하면서 OEM들이 배출가스 규제를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 한 대당 원가는 35,100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전기차 비용 절감과 총 소유 비용 감소를 통해 모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면서 2025년 상반기야, 상반기. 저렴한 모델 출시 계획에 있다. 이제 테슬라가 상반기 출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상반기로 생각하면 타임갭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반기 좀 나오겠구나.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다고. 위로봇 행사에서 자율 운송 서비스 계획을 발표. 라이드쉐어 개인 차량 소유 및 대중교통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 이것도 당장 내년 말부터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은 뭐예요? 언슈퍼바이저, 운전자가 없는, 감독관이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감독관 없는 운행을 모델 3와 모델 Y를 내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주에서 한대잖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너지 사업도 매출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레스롭 메가팩 공장도 200개 메가팩 생산 중이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저기 하고 있고, 거시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에너지 제품 라인업 확장과 비용 절감,
AI 프로젝트 및 생산 능력 확장을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끝나고 나서 팟캐스트에 목소리 출연하면서 내년에 성장을 20-30% 성장할 거라 그러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뭐 한 10몇 프로 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프리마켓 수준에서. 근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후로 20몇 프로 뛰게 된 겁니다. 테슬라 투자는 더 이상은 망설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내렸을 때 사자 그러면 망설이고 안 사신 분들이 오르면 지금 사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떨어졌어. 그럼 주가가 급락해. 급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야 돼. 그때는 이제. 오르면 올라도 기분 좋고 내리면 살 수 있어도 기분 좋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상황 봐서는 당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근데 그 분석상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래도 대통령 뽑아준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왜 대통령 뽑으려고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열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던 그 시대의 그거에 대한 그 강한 미국, 뭐, 건설하자는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매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까 말한 그 내용 다시 반복된 겁니다. 매출이 왜 늘었냐? 차량 인도량이 증가됐고, 에너지 부분이 있었고, 사이버 트럭이 됐고, 액추얼 스마트 서먼, 자율 주차죠? 자율 발렛 파킹, 액추얼 스마트 서먼과 같은 특정 기능 관련 FSD 매출이 증가됐고, 규제 끝 아까 나온 얘기 같이 반복된 겁니다.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 감소됐다. 현금 흐름도 충분히 늘어나서 걱정이 없다. 차량 생산 능력에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에서 모델 3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하는 거고, 세미트럭은 네바다에서 세미트럭 공장 만들고 있고요. 그 사이버 트럭은 텍사스에서 막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모델 Y를 만들어서 300만 번째 차를 만들고 100만 대는 유럽으로 수출했어. 그 다음에 유럽 베를린 브란데부르크에서도 기가팩토리에서 차량 한 대당 원가가 순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노르웨이인가 거기에서는 그냥 90몇 %가 전기차만 팔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걔들이 먼저 바뀌고 다 바뀔 거야. 우리나라도 그냥 그렇게 바뀔 확률이 많죠. 그렇게 바뀌려면 전기가 문제야. 전기가 문제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 SMR인가? 소형 모듈 원전, 뭐, 그 관련주들이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겠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생산 능력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간 생산 능력이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능력이 10만 대 연간, 모델 3와 모델 Y는 55만 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를 연간 95만 대 만들어 팔 수 있고요. 베를린에서는 모델 Y를 37만 5만 대 이상 만들 수 있고요. 텍사스에서는 모델 Y를 25만 대 이상, 사이버 트럭을 12만 5천 대 이상 만들어 팔고 있어요. 네바다에서는 세미트럭 공장을 짓고 있어. 내년 말부터 세미트럭 있죠? 큰 트레일러, 어마어마하게 큰 트레일러, 그거를 내년 말부터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복잡한데 그냥 지나갈게요. 다 반복되는 얘기가 됐습니다. 요게 저거예요. 무선 충전이야. 이게 테슬라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여기 가면 여기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내릴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충전하는. 요게 이제 네바다주 세미트럭 공장 새로 짓는 거예요. 내년 말부터 대량 생산한다는 거지. 세미트럭 일단 비싸잖아. 한 대 차례가 막 20-30만 달러 한 대, 차 한 대가. 미국은 시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싣고 로스앤젤레스가 거기 가서 하역을 하면 그걸 트럭으로 동부까지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파나마 운하가 너무 적체가 심하거든. 그래서 횡단하는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1년 연봉이 2-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하루 19시간 운전을 해야 된대. 근데 세미트럭으로 가면 뭐예요? 자율주행 버튼 놓고 자면 돼, 그냥.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바뀔까 안 바뀔까? 당연히 바뀝니다. 그거는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비용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세미트럭은 어마어마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인류의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려. 인간이 노동력 할 걸 다 뺏기는 거잖아, 이게. 길게 보면 아군은 맞아. 단기적으로는 적군이야. 왜? 우리 일자를 뺏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일하는 걸 옵티머스를 생산 라인에 쭉 세워놓고 일하게 하면 지가 배고프면 지난주 영상 봤죠? 가가 충전하는데 꽂아서 충전 따가고 와서 쉬지도 않아. 또 와서 또 일해.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저거랑 같은 거죠. 요즘 식당 가면은 로봇 서빙하는 로봇들 있잖아. 그죠? 음식 올려놓고 몇 번 테이블 누르면 지가 쥐고 몇 번 테이블 앞에 있잖아. 아주 뜨겁고 그러니까 사람이 못 내리고 직원이 와서 내려주긴 하는데 그것만 해도 한 사람이 일단 일은 껐더니 한답니다. 지가 알아서 와서 그까지 갖다 주는 것만 해도. 서빙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4명이 필요할 거를 1명이 다 해치우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모델 3 리플래시가 나왔었잖아. 리플래시가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고 인기가 좋았는데 모델 Y 리플래시가 또 나온다는 거죠.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는 거지. 중국 자동차 블로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10월 20일 상하이 공장에서 새로운 모델 Y 주니퍼라는 리프레시에 제한적 시업 생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모델 Y 리프레시는 곧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모델 Y는 현재 모델 3가 리프레시를 받았을 때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 잠재적인 모델 Y 리프레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뭐 그래서 새로운 모델 Y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 전체 틀은 바꾸지 않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좌석 의자 이런 좌석을 좀 편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만드는 게 리프레시 차량입니다. 전체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테슬라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만간에 할 것 같다는 거지. 테슬라에서는 그걸 왜 부정해요? 기존 차량이 안 팔릴 거 아니야. 조만간에 모델 Y 리프레시 나온다 그러면 누가 모델 Y를 사겠어? 기다렸다 새로 나온 걸 사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발표하는 걸 다 믿으면 바보야. 10월 20일 상하이 공장에서 폐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 모델은 이제 15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지. 알토파 거기 어디냐면 미국의 얘기에 로스앤젤레스고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샌프란시스코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요 부분.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로 협상 중이랍니다. 협상 중이래요. 일론 머스크하고 그 의원하고 얘기하는 사진이 기사가 있었는데 테스트를 거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하는지 이거는 제가 워렌TV에서 요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어요. 상세히 막 분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워렌TV 유튜브 채널 참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렌TV가 지금 구독자가 1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강제로 구독을 누르게 좀 해주세요. 주변 분들. 1만 명 좀 되게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시큐리티가 증권사거든요. 퓨톤 증권사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30로 보고 있고 웨드부시는 그냥 $300를 그냥 유지하는 걸로 파이퍼 샌들러는 $310를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요게 $282에서 $330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다 올렸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65, 골드만삭스는 250,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규모가 큰 증권사는 이걸 보수적으로 하겠죠. 왜? 틀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좀 규모가 작은 증권사는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그게 맞을 경우 신규 고객이 확 늘어날 거니까 $300는 뭐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일주일 안에 책임은 안 집니다.